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지난 장에서는 그죠? 루프문,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한 반복문과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이제 이어서 배열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배열은 어레이다, 그죠? 예, 어레이.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요?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배열을 다 맛보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배열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음, 뭐라고 할까요? 배열부터 이제 주소가 나와요. 배열명이 곧 주소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배열명은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 우리가 뒤에서 포인터 관련돼서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C언어를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하고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신 분하고는 조금 여기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섬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배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열은 1차원 배열하고 다차원 배열로 이제 나뉘는데, 다차원 배열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데 인간들이 보는 것들은 전부 다 표와 같은 형태죠. 표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2차원 배열까지만 잘 다루면 여러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나타낼 수가 있고요. 3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3D 같이 이렇게 보이게끔 우리가 XYZ 이렇게 하는 그래픽 분야 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더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곳이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지죠. 자, 근데 1차원 배열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쭉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에, 그죠? 데이터의 데이터 저장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차적으로 우리는 제일 쉽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뭐였어요? 그렇죠. 변수죠. 그죠? 자료형 타입에 따라, 데이터 타입에 따라 그 할당된 메모리 크기만큼 잡혀서 거기서 할당받아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는 최초로 이제 변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크게 보자면 배열인데, 배열은 변수는 우리가 여러 개 선언하면 메모리 공간에 변수의 주소를 찍어 보면 각각 다르게 나오지만, 이 배열 같은 경우는 같은 타입, 그래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은 타입 있죠. 그죠? 예. 같은 타입, 인트면 인트, 캐릭터면 캐릭터, 이렇게 이 타입으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뭐 63 빌딩 만드는데 뭐 층을 나타내는데 뭐 플로어 1, 플로어 2, 플로어 3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변수 63개 선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하면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배열에는 장점도, 당시에만 해도 배열의 자료 구조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배열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났을까요? 어, 배열은 한번 선언하면 정적이에요. 그죠?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배열을 이렇게 100개를 선언했어. 인트 타입으로 10개를 선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0바이트가 할당이 되죠. 4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근데 데이터가 40바이트가 넘어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이제 어레이에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인덱스가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데이터를 적게 20바이트만 썼다. 그럼 이건 노는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포인터라는 게 존재를 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개수를 필요한 만큼 동적 할당을 해서 그 다음에 빨리 쓰고 빨리 없애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뭐 물론 C++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리고 이거는 같은 타입밖에 저장을 못하죠. only 같은 타입, same 타입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한계점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시연을 하셨으면 시연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도 되겠지만은 구조체가 나오죠. 구조체는 뭐예요? 구조체도 배열로 선언할 수 있고 포인터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조체는 배열을 배열에는 한 가지 타입밖에 저장을 못하지만 구조체는 structur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타입이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int면 int 아니면 int 배열 타입은 배열 타입 아니면 포인터 타입도 우리 캐릭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묶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된 형태가 바로 스트럭처죠. 구조체. 그런데 구조체는 이렇게 다른 타입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타입을 다 통과하는 반면에 그때까지는 또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참 상당히 배열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거잖아요. 같은 데이터 타입을 해소시켜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결정적으로 이제 현대 시대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게 없죠. 어떤 사물을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바로 사물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는 이름도 있고 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은 우리가 구조체로 나타낼 수 있으나 기능 그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잘한다 달리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능 아니면 TV라면 뭡니까 TV를 켠다 TV를 껐다 뭐 이런 켜고 키는 기능 그리고 채널을 업 다운 하는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스트럭처에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구조체 이 여기에서 더 발전돼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객체 아직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죠. 이제 아직 배우기 전이죠. 그래서 클래스가 최종적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죠. 예. 안드로이드 앱, 뭐 웹 프로그래밍 다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왜? 클래스는
붕어빵 틀과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찍어내고, 그리고 게임에서도 몬스터가 한 번에 출현하기 위해서 객체를 이용을 해야지, 그 객체를 한번 잘 선언해 가지고 뭐 어떠한 몬스터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HP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능까지, 그게 바로 메소드가 되죠. 메소드. 그리고 아울러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도 존재하고 소멸자도 있고, C++은 그래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소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메모리 관리를 시스템이 지시라는 놈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처리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범위에 많이 쓰여지겠죠. 그러나 C++은 어디에 비해서 가장 좋으냐?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제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예.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곳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부터 클래스까지 데이터의 저장 발전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배열 1차원 배열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배열 어레이는,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은 인덱스, 첨자라고도 합니다. 요게 나타내는 게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0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은 인덱스, 또 다른 책에서는 첨자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어 놨어요. 예, 인덱스 첨자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하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동일한 이름으로 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배열의 장점이죠. 근데 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점으로 꼽아 드렸죠.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10개만 딱 선언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10개씩만 들어와 준다면야, 두말할 나위 없이 뭐 배열만 써도 되죠. 근데 데이터가 어디 정수뿐이던가요? 문자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죠. 그죠? 파일도 데이터고 뭐 등등이 다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일단 근데 배열의 장점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또한 배열의 인덱스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10개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트 배열을 10개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요렇게 스코어즈 10 대괄호가 들어갔죠. 그죠? 대괄호가 들어간 게 바로 뭡니까? 배열의 방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0개의 방이니까 int 타입이죠. 4바이트 곱하기 10이다. 그죠? 그러면 메모리에 40바이트로 연속되어진 공간으로 데이터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연속적으로 주소를 찍어보면 4바이트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 실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0개를 선언하면 첫 번째 인덱스가 0이니까 맨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n-1까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0에서부터 n-1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우리가 이제 초기화로 이렇게 중괄로 해서 0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놔도 이렇게 하면 배열의 값이 초기화를 하면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가능하다. 아니면 10개만큼 이렇게 초기화를 각각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죠? 예.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놨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8에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포문하고 굉장히 제가 포문 설명드릴 때 배열과 포문은 아주 궁합이 잘 맞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배열의 요소에는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인덱스, 이미 말씀드렸죠. 인덱스 또는 첨자, 서브스크립트, 인덱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배열의 이름이 스코어즈라면 배열 요소는 스코어즈 0, 스코어즈 1, 스코어즈 2, 스코어즈 3 해서 9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참고로 스코어즈 0, 스코어즈 1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트하고 A하고 선언한 이러한 변수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변수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기에다가 값도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그죠? 이렇게 되면 스코어 다섯 번째 인덱스에다가 80을 잡아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읽어올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와도 찍어보면 80이 찍혀요. 알겠죠? 예. 표식된다. 그리고 C++에서는 항상 배열 요소의 변호가 0부터 시작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배열의 인덱스는 무조건 모든 언어에서 다 0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항상 n-1이라는 것. 이거는 뭐 C 언어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동일하니까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죠. 아무튼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려면 배열의 이름에 대괄호를 붙이고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배열 요소, 배열 전체 다가 아니라 배열 요소의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뭉뚱그려 두는 게 바로 배열이니까 거기에서 색인이 있잖아요. 인덱스. 그죠? 그 인덱스를 적어주면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인덱스 5에 있는 배열 요소. 그죠? 배열 요소에다가 80을 저장하는 문장이다. 이 뜻이죠.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이거는 역시 앞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전처리기에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처리기가 아니고요. 요건 전처리기인데, 자, 배열의 크기를 칸스탄트, 상수죠, 그죠? 상수 칸스트라는 지시자로 만들어진 기호상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 상수는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절대 변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호상수로 지정을 하면 배열의 크기를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그죠? 예,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다른 부분의 변경 없이 기호상수의 정의만 바꾸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const에서 students 학생 수를 10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student에 들어가면 이거는 10개의 방이 현재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10개의 방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전처리기에서 처리해주는 sharp define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define. 그래서 이거는 C가 C란다. 컴파일러가 컴파일러한테 내가 스튜던트라는 기호상수, 매크로 상수라고도 합니다. 나 이거 쓸 거야. 뭘로 치환해서 10으로 치환해서 내가 스튜던트를 쓸 거야. 이렇게 알리는 거거든요. 컴파일 이전에. 그러면 int score에서 스튜던트를 이렇게 넣어두면 만약에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오면 이거 가지고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여기에 10개 선언 해놨고 또 10개 선언 또 그 값을 이용하고 이러면 여러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상수, 매크로상수를 우리가 선언을 해서 이제 불변의 상수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여기에 값이 변동이 되더라도 변동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요 딱 한 줄 아니면 요걸로 했다면 요거 딱 한 줄만 여러분들이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지보수에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이거죠. 맞나요?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예제인데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배열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보자. 배열 요소들은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되고 처리될 수 있다. 배열의 요소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진다. 그죠? 따라서 크기가 10인, 열인 배열의 경우 유효한 인덱스 범위는 당연히 0에서 9까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네임스페이스 잡아놨고 칸스트를 상수로 선언했어요. 그죠? 예, 기호상수로. 그래서 스코어, 스튜던트 배열 정의했어요. 근데 초기화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 요거. 그리고 나서 sum, i, average 해서 각각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봅시다. for 해서 i는 0. 그래서 for문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10개 방 잡아놨다고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시오. 스코어 0번째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점수 받을 거예요? 10줄 다 쳐가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우리가 반복문을 배운 거고. 그래서 이거 10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놓으면 편하다 이 뜻이죠. 안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걸로 선언 안 하고 우리가 이 길이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int 하고 arr 하고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열의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배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arr의 length 자바는 이게 돼요. length. 근데 C++은 이게 안 돼요. C++은 나중에 뒤에 가면 ARR arrays 클래스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근본적인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예요? 네 개, 일곱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size of 해서 ARR 이렇게 하면 size of는 바이트 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7개잖아요. 그럼 28을 리턴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ize of int 이렇게 C 언어에서나 C++에서도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형태로 길이를
가변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이거 28이잖아요. 47에 28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얼마예요? 7이 되는 거예요. 7이. 그죠? 예.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10번을 돌죠. 우리는 이게 먼저 시작하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얘는 단 한 번만 초기화를 하는 거 싱글 루프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실행을 먼저 하죠. 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코어즈 i라고 하면 스코어에 이렇게 방이 10개가 잡혀져 있다. 그러면 이게 0번째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i 값이 0이니까 0이죠. 이렇게 되면 변수에 대입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cin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10을 넣고 그럼 루프 돌겠죠. 증감했으니까. 그럼 1 첫 번째는 여기는 10을 입력을 했고 여기에서는 20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9까지 아홉 번째 방까지 10개 데이터를 넣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 다시 폼을 돌려서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스튜던트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10개, 10개, 10개 이렇게 숫자로 넣었다. 그러면 한 명 전학 가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서만 해도 3개인데 아주 짧은 코드에서도 3개인데 그거 일일이 다 찾아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스튜던트 하고 sum 해서 누적을 하고 있다. 그죠? 10번.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누적이 되겠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예요? 전부 다 인트다. 그죠? 인트예요. 그러면 소수점 안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예요. 이것도 상수죠. 그죠? 정수형 상수. 그럼 sum 얼마가 나오는지는 계산 두드려 봐야 되겠지만 10으로 나누니까 뭐 55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550이라고 보고 550에서 10을 나누니까 55가 나온 거고 성적의 평균이 55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배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기호상수 또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평균을 학생들한테 성적을 입력받고 그리고 배열에다가 입력받고 그리고 합계치고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출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 이제 초기화 부분인데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요까지 일단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